자, 137페이지에 부동산 등기의 의의, 등기의 종류 그래요. 부동산 등기의 의의 그러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동산 등기법도 12문제 출제가 됩니다. 12문제 출제가 되는데 만만치 않아요. 그죠?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해할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것도 많아요. 많고. 근데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귀담아 듣기로는 아주 재밌어요. 지적법보다는 아주 재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려운데 듣기로는 아주 재밌으니까 뭐 그 맛에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기지. 그래요. 그래서 등기법은 여러분들이 12문제 중에서 욕심내면 안 돼요. 반타작만 하면 됩니다. 6개만 맞춰주면 돼요. 6개 누구나 맞힐 수 있어요. 늘 그렇듯이 하나 맞히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히고 하나 틀리면 6개 다 맞힐 수 있어요. 그죠? 반타작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기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등기가 뭔지, 그죠? 등기가 뭔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이런 얘기야. 뭐 정확하게 또 막 삐지직 오네, 그죠? 삐지직 옵니다. 역시 이 등기 업무도 국가의 중요한 공적 사무야. 그래서 이 등기 업무는 아무나 할 수는 없고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등기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관이라는 자만이 이 등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예. 등기관이라는 자가 등기 업무를 수행할 적에 지 멋대로 수행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한 그래요. 뭐라고요?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등기 업무를 수행을 하라는 얘기야. 그죠?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아무 종이장이나 갖다가 지 멋대로 쓰지 말고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라고 하는 일정한 형식 틀을 갖추고 있는 국가의 중요한 공적 장부를 사용하라는 얘기야. 그죠? 네, 이런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에다가 어떤 사항을, 그죠? 어떤 사항, 두 가지 사항이야. 하나는 그 부동산의 뭡니까? 표시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표시사항 또는 사실정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왜 부동산이라고 썼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등기법의 규율 대상은 토지도 규율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뭐야? 건물도 규율 대상이야. 토지 등기부가 있는 반면에 무슨 등기부도 있다? 건물 등기부도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토지 표시사항이라고 하지 않고. 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표시사항하고 해당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 그래요. 또는 권리정보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적하고 빗대어서 사실정보와 권리정보를, 그죠? 사실정보와 권리정보를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 를 등기부란 공적 정보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것 또는 기록된 그 자체 그래요. 뭐라고요? 기록된 그 자체를 보고 뭐라 그런다? 등기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 주는 법을 부동산 등기법 그래요. 그죠? 부동산 등기법 그럽니다. 그러면 뭐 이제 여기 5가지 개념적 징표가 나열이 돼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치고 여기서 등기부 개념적 징표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개념적 징표로서 중요하고 이 등기부 안에 기록돼야 될 사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자 그래요. 자, 법원에 가보면 법원 공무원 폐찰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그죠? 법원 공무원, 뭐, 홍길동 이래야 되는데, 그 법원 공무원 모두가 등기관입니까? 아니야. 그죠? 그 법원 공무원 모두가 등기가 아니고, 그 수많은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너는 오늘서부터 딴 업무는 하지 말고 등기 업무에만 전념을 하라라고 지정 그래. 뭐라고요? 지정을 받은 자만이 등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만이 전결권을 가지고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죠? 법원 공무원 모두가 등기관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만이 등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만이 전결권을 가지고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등기관이라는 자가 등기 업무를 처리를 할 적에 지 멋대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 업무를 처리하라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법률은 지금서부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률은 실체법이 아니고 무슨 법? 절차법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실체법은 뭐고 절차법은 뭐야? 여러분들 지금 민법 배우지? 네. 민법이 실체법이야. 그죠? 민법이 실체법이야. 그러니까 민법은 권리나 의무의 내용을 규율해 주는 법이야. 그러면 절차법은 뭡니까? 그랬더니 권리나 의무의 내용을 실현해 주는 법을 뭐라 그래요? 절차법 그래. 형법 그래. 뭐라고요? 형법은 실체법이야.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야. 민법은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야. 그죠? 절차법입니다. 역시 부동산 등기법도 어디에 해당돼요? 절차법에 해당돼요. 그래서 차포 다 떼놓고 도대체 부동산 등기법이 뭡니까? 그러면 부동산 등기 절차와 관련된 법이야. 그죠? 절차와 관련된 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 종이장이나 갖다가 지가 끼적끼적 지 멋대로 쓰는 게 아니고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등기부라고 하는 일정한 형식 틀을 갖추고 있는 공적 장부를 사용하라는 얘기야. 그죠? 여기 봐봐요. 이 등기부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할 내용이 있네. 그렇죠? 우리나라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장부식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장부식 등기부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죠? 이건 이제 외정시대 때 사용했던 장부야. 그죠? 여러분들 가로쓰기 아니고 어떻게 돼요? 세로로 쓴 등기부 보셨죠? 그죠? 그리고 얇다란 하얀 습자지로 돼 있어요. 그죠? 하얀 습자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한문 초소체로 휘갈려서 무시간 넘으면 볼 수도 없어. 갖다 줘도. 그죠? 볼 수도 없어요. 그런 등기부를 장부식 등기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보관처식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보관처식 등기부로 싹 바꿔놨어요. 또는 바인더식 등기부 그래요. 그죠? 바인더식 등기부 겁니다. 이 두 가지 장부는 등기한이 직접 손으로 썼다 그래서 수기식 장부 그러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수기식 장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법원행정처하고 LG사업단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2006년 말까지 전산화 작업이 100% 완료가 돼서 현행법상 공시적 효력이 있는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뿐이다? 전산 등기부뿐이야. 그죠? 전산 등기부뿐입니다. 요 놈만 공시적 효력이 있고 장부식 등기부나 보관처식 등기부는 현행법상 무슨 등기부? 폐쇄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폐쇄 등기부의 형태로 등기소에 보관 관리가 되고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장부식 등기부에서 보관처식으로 보관처식에서 전산 등기부로 이게 차근차근 발전이 돼 나왔어요. 현행법상 공시적 효력이 있는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뿐이야. 그죠? 전산 등기부뿐입니다. 그러면 등기부 어떻게 생겼나 우리 확인 사설을 한번 해봐요. 등기부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맨 앞장을 딱 펼쳐봤더니 이 맨 앞장을 보고 뭐라 그래? 표제부 그래. 뭐라고요? 표제부 그럽니다. 또는 표제부가 썩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명찰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이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기록합니까? 했더니 부동산의 표시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의 표시사항 또는 사실 정보를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표제부 어떤 형식 틀을 갖추고 있습니까? 했더니 표제부 이런 형식 틀을 갖추고 있대요. 그죠? 이렇게 생겼대. 그죠? 여기 작은 공란을 뭐라 그래요? 표시번호란 그래. 뭐라고요? 표시번호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라비아 숫자 1번, 2번이 기록될 텐데 이 1, 2번을 뭐라 그래요? 표시번호 그래요. 그죠?
표시번호 그래요. 요 빈 큰 공란을 뭐라고 한다? 표시란 그래요. 뭐라고요? 표시란 그럽니다. 그죠? 이 표시란에다가 토지 표시상, 건물 표시상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토지 등기부라고 한다면 소지지면 그래. 뭐라고요? 소지지면을 기록할 때고, 이게 건물 등기부라고 한다면 소지 구정면 그래. 뭐라고요? 소지 구정면을 기록하게 될 거야. 소지 구정면을 기록하게 될 거야. 이 구는 건물의 구조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의 구조야. 철근 콘크리트조 들어봤지?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의 종류. 이건 건축 면적을 얘기를 하겠지. 그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라고 한다면 소지지면, 건물 등기부라고 한다면 소지 구정면을 기록하게 돼요. 2번 이하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후발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우리 등기부는 항상 연속장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 토지나 건물은 계속해서 바뀌어갈 수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바뀌어가면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게 될 거야. 됐어요? 등기부 맨 앞장을 뭐라 그런다? 표제부. 그죠? 표제부라고 하고,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상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 장이 또 있어요. 다음 장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갑구 그래요. 뭐라고요? 갑구 그럽니다. 선고구 아니야. 그죠? 네, 선고구 아니야. 자, 갑구 어떻게 생겼습니까? 했더니 갑구도 이렇게 생겼대. 네, 갑구도 이런 형식 틀을 갖췄대요. 여기 작은 번호란을, 저쪽은 표시번호란 그런데 이쪽은 뭐라 그래요? 순위번호란 그래요. 뭐라고요? 순위번호란 그래요. 그러니까 갑구 이하서부터는 그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시번호 그러지 않고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아라비아 숫자 1번, 2번이 기록될 텐데 이 1, 2번을 순위번호라고 할 테고, 그죠? 저쪽은 표시란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뭐라 그래요? 사항란 그래요. 뭐라고요? 사항란이라고 합니다. 이 갑구 사항란에는 권리정보종, 그죠? 권리정보종 뭐에 관한 사항?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여기다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야.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게 돼요. 소유권 민법 시간에 들어봤지? 네. 얼마나 다행이야. 그죠? 네, 다행입니다. 소유권 그래요. 그럼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원시 취득한 자가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등기 목적란에 가서 뭐라고 써 있냐면 소유권 보존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소유권 보존 이렇게 써 있다라면 누구누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떨어진 거야. 그죠? 등기 원인란은 아마도 공란으로 돼 있을 테고,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갑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딱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갑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렇게 그릴 거야. 이건 약속해 여러분들하고 하고. 그죠? 그래요. 보존 등기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 부동산의 소유자 갑식이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식이한테 팔았어. 그죠?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돼. 해줬습니다. 그러면 순위번호 2번 해놓고 등기 목적란에 뭐라고? 소유권 이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테고, 등기 원인란에 팔았다 뭡니까? 매매. 그죠?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을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딱 기록돼 있을 거야. 그러면 이 각구를 딱 들춰보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옛날은 갑의 거였는데 현재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의 거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좌우단간 이 갑구 상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록되도록 돼 있어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 다음 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라고 한다면 을구 그래요. 뭐라고요? 을구 그럽니다. 똑같아요. 각구하고 이렇게 을구 이렇게 하는데 뭐
여기도 순위번호란 순위번호 상란 똑같아요. 그죠? 다만 이 을구상란에는 권리 정보 중 소유권만 빼고 나머지 물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돼요. 그죠?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용익물권 그래. 뭐라고요? 용익물권 있지? 들어봤지? 네. 그 다음에 담보물권 있어요. 뭐라고요? 담보물권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용익물권은 제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지? 그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 목적 부동산의 사용가치 그래요. 뭐라고요? 목적 부동산의 사용가치만을 일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용익물권 그래요. 담보물권은 목적 부동산의 교환가치 그래요. 뭐라고요? 목적 부동산의 교환가치만을 일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담보물권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요 가치만 지배하고 요 권리는 요 가치만 지배하니까 흔히 로마 사람들은 이건 불완전한 권리다 그래서 불완전권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치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그래요. 그래서 완벽한 권리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완전권 그랬어요. 뭐라고요? 완전권 그랬어요. 이 불완전권을 독일 사람들이 해석할 때 제한물권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용익물권에 뭐가 있어요? 지상권, 그죠? 그 다음에 별 쓸모도 없는 뭐가 있어요? 지역권. 그 다음에 만천하가 다하는 전세권 이렇게 있어요. 그죠? 전세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권리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흔히 용익권에 관한 등기라 그래요. 뭐라고요? 용익권에 관한 등기라 그래요. 작년도 30일 때 전세권 등기가 출제가 됐지. 그죠? 출제가 됐는데 웬만하면 찍는 게 나을 거야. 그죠? 찍는 게 나을 거야. 그리고 비록 채권이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리가 하나 있는데 임차권 그래. 뭐라고요? 임차권 그래. 이러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이 을구상란에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요. 지상권 등기할 수 있어요. 그죠? 지역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야. 전세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고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네. 그죠? 됩니다. 자, 담보물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담보물권에는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 그래. 뭐라고요? 유치권 그래. 그죠? 유치권이 뭐야? 유치권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요. 뭐라고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뭔 사유가 있을 거야. 그죠? 뭔 사유가 있을 거야. 이걸 법정 담보물권 그래요. 또 약정 담보물권이 뭐가 있어요? 질권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정 담보물권인 저당권 그래. 뭐라고요? 저당권이 있을 거야. 저당권 그러면 무슨 저당권? 근저당권 포함이야. 그죠? 근데 이거는 민법에서 하는 얘기야. 요 한 놈만 법정 담보물권이고 요 두 놈은 약정 담보물권 그래요. 그죠? 담보물권 그럽니다. 자,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야? 권리가 아니지. 그죠? 그치? 그쵸? 등기할 수 없는 권리야. 유치권은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 그래요. 뭐라고요? 점유라고 하는 별도의 공시 방법이 있어. 그죠? 별도의 공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등기할 방도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야. 그죠?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곧 따라서 유치권도 소멸해요. 그죠?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점유가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등기할 방도가 없어요. 그죠? 질권도 마찬가지로 등기할 방도가 없어. 그건 동산 질권에 대해서는 가능한 얘기야. 근데 권리질권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질권이라고 별도로 있어.
그건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가 가능하네. 그래서 이놈은 하는 놈도 있고 할 수 없는 놈도 있다고 해서 세모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고, 조당권은 당연히 등기가 되지. 그래서 이 을구상란에는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그 다음에 권리질권, 저당권 및 근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이 을구상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등기 목적란에 가봤더니 저당권 설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당권이란 권리에서 가장 핵심은 뭐야? 가장 핵심은 꾼돈 그래요. 뭐라고요? 꾼돈. 유식한 말로 피담보 채권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 꽂았습니까?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 꼬았습니까? 합쳐서 피담보 채권에 그래요. 뭐라고요? 피담보 채권에 1억 꽂았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죠? 이게 핵심이야. 그렇지. 이게 변제계에 가서 갚을 돈이고, 그죠? 이게 가장 핵심이야. 피담보 채권액이야.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누구입니까? 했더니 병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딱 기록되어 있다면 병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떨어져 있는 거야. 그죠? 됐지? 네,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에 가봤더니 순위번호 2번에 가봤더니 등기 목적란에 지상권 설정 그래요. 뭐라고요? 지상권 설정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다시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죠? 왜 없어? 기분 나쁘니까 없는 거야. 그죠? 기분 나쁘니까. 저당권이 기왕에 설정돼 있는데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왜 없어요? 있어. 그죠? 있단 말이야. 없는 게 아니고 있어. 이 지상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존속기간이야. 뭐라고요? 존속기간이야. 30년 동안 네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겠노라고 지상권 설정 합의를 했어. 그죠? 지상권자는 누구입니까? 정식이 그래요. 뭐라고요? 정식입니다. 정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정명의로 뭡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왜 지상권을 설정 또 할 수 있어? 그 간단해. 요 지상권의 권리는 요 권리에 소속이 돼 있지. 그러니까 이 권리는 목적 부동산의 뭐만 사용 가치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야.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 요 권리에 소속이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권리는 목적 부동산의 뭐만 교환 가치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야. 그죠? 이 가치를 지배하는 권리하고 이 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는 양자의 권리는 서로 양립이 가능한 권리야. 그죠? 가능한 권리야.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렇게 1억 꽂을 때, 그죠? 이게 저당권만 설정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갑소의 토지가 있는데 이걸 담보물로 제공해서 농협에서 1억 꽂을 때 이렇게 저당권만 설정하는 게 아니고 요 위에다가 혹시 갑시가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죠? 그 대출 담당 직원은 여기다 동시에 뭡니까? 지상권을 설정해요. 그죠? 됐어요? 이게 은행의 관행이란 얘기야. 그죠? 은행의 관행이 된다는 얘기지. 뭔 얘기하는지 알지? 됐어요. 하여튼 핵심은 을구에다가는 소유권 이해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세 장을 합쳐보자. 그죠? 합쳐보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의 부동산. 즉 1필지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는 한 개의 등기 기록 그래요. 뭐라고요? 한 개의 등기 기록이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됐어요? 등기법의 대원칙이야. 꼭 좀 기억을 해야 돼. 따라서 1등기 기록은 표제부 그래요. 뭐라고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는 게 원칙인데 만약 을구상란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라면 을구상란은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기록할 사항이 없는데
뭐하러 이걸 둡니까?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의문이 안 느껴요? 등기부가 이렇게 생겼나? 등기부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등기부 아직 못 떼봤어? 한 통 정도는 떼봤겠지? 아니 내가 등기부 등본을 한 통 떼봤더니 아니 등기부가 이렇게 안 생겼는데 그죠? 맞아요. 지금 여기 있는 등기부는 무슨 식 등기부? 바인더식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그린 거야. 그죠? 왜냐하면 수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서식 등기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걸 전제로 해서 그린 거야. 근데 2006년 말까지 우리나라는 전산화 작업이 100%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전산 등기부는 이렇게 세로 쓰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가로 쓰기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산 등기부 표제부 그래요. 뭐라고요? 전산 등기부 표제부를 가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맨 앞이 표시번호란 그래요. 뭐라고요? 표시번호란 그러지. 표시번호란 그러고 그 다음에 뭐야? 접수란. 그죠? 접수란이고 그 다음에 소재하고 뭐야? 집어란. 그죠? 그 다음에 지목란 그래요. 뭐라고요? 지목란. 그 다음에 뭡니까? 면적란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칸칸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죠? 네, 칸칸이 다 나눠져 있어요. 여기 봐. 이 보관서식 등기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이 표시란에다 그냥 나누지 않고 같이 쓴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전산 등기부는 소재, 지번란, 지목란, 면적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본 수업 시간에 이게 칸칸이 다 나눌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보관서식 등기부를 그리겠다는 얘기야. 내가 이걸 그리면 저놈이 전산 등기부를 그렸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등기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다시 한번 가봅니다. 등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등기관이라는 자가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다가 부동산에 관한 표시사항 또는 물리적 현황 그래요. 그죠? 물리적 현황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법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해주는 것 또는 기록된 그 자체를 등기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 해주는 법을 등기법 그래요. 그죠? 등기법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부동산 등기 의의가 쭉 나와 있네. 그죠? 부동산 등기 1번, 2번 이렇게 쭉 나와 있어. 이제 뭐 쭉쭉쭉 돼 있고 138페이지. 그죠? 138페이지 우리나라 등기제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특징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이 특징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등기법이 개략적으로 어떤 법인지 파악하고자 한번 보는 거야. 그죠? 파악하고자 한번 봅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했더니 물,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공, 그 다음에 국, 그 다음에 이 원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 그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두 문자를 따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이건 단독 문제로 나올 수는 없을 거야. 끽해봐야 낱개 질문을 물어보겠지. 그러면 그 제목서부터 한번 써보자 이런 얘기야. 이게 물이 뭐냐면 물적 편성주의 그래. 뭐라고요?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신청주의 그래. 뭐라고요?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건 형식적 심사주의 그래. 뭐라고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건 성립요건주의 그래. 뭐라고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무슨 놈의 주의가 그렇게 많은지 그죠? 쭉 주의야. 그 다음에 공신력 그래. 뭐라고요?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공신력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제 말은 공신력이 있어. 믿을만해 그런 거야. 제 말은 공신력이 없어. 도체 믿을 수가 없어. 그죠?
일상적인 언어 표현으로서 그거야. 믿음에 대해서 효력을 주는 걸 보고 공신력을 인정해 준다 그러고, 믿음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걸 보고 공신력을 부인한다 그래요. 그죠? 일단 이렇게만 알아도, 그죠? 이렇게만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국가 배상 책임주의, 그래. 뭐랄게요? 배상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장부가 일원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대. 그죠? 어디서 들어봤어? 지적법 시간에 들어봤지? 그죠? 우리나라는 장부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야? 두 개래. 하나는 사실관계를 우선시하는 대장이란 장부하고, 하나는 법적 권리관계를 우선시하는 등기부란 장부로 이원화가 돼 있어. 그죠? 이원화가 돼 있어. 이원화. 근데 이것도 이원화야. 그죠? 이건 무슨 이원화입니까? 했더니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하고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취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가 있는 반면에 무슨 등기부도? 건물 등기부도 따로 있어. 그죠? 요거는 특히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다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요. 됐어요. 요런 정도의 특징 및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한번 가보죠. 우리나라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우리나라는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라고 하는 장부를 편성 그래요. 그죠? 등기부라는 장부를 편성함에 있어서 갑식이, 을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준해서 장부를 편성하지 않고 물건 그래요. 뭐라고요? 물건을 기준해서 장부를 편성한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물적 편성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일필제 토지 한 개의 건물을 기준해서 장부를 편성한다고 해서 물적 편성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이거를 말을 바꾸면 하나의 부동산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의 부동산, 즉 일필제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개의 등기 기록 그래요. 뭐라고요? 한 개의 등기 기록이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얘기했네. 그지? 여기서 분명 얘기했어.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따라서 1등기 기록은 표제부 그래요. 뭐라고요? 표제부. 그 다음에 뭐야? 갑구. 그 다음에 을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을구상란에 기록할 사항이 없을 시에는 을구상란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을구가 없는 등기부를 깨끗한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깨끗한 등기부 그래요. 을구가 있는 등기부를 걸레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걸레 등기부 그래요. 여기 봐봐요. 저당권 설정했다 말소했다 설정했다 말소했다 100번만 하면 그게 걸레 등기부야. 됐어요? 그래요. 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장부를 편성함에 있어서 뭡니까? 물건을 기준해서 장부를 편성한다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재산을 빼돌림에 있어서, 그죠? 본인이 재산을 빼돌림에 있어서 인적 편성주의가 쉬워요? 물적 편성주의가 쉬워요? 물적 편성주의가 쉽습니다. 그죠? 인적 편성주의는 사람을 기준해서 장부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이 어디로 흘러들어간지 한눈에 다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미국은 이 인적 편성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재산을 가급적 빼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물적 편성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은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절차법이라고 여기서 방금 5분 전에 얘기를 했어. 그죠? 5분 전에 얘기했어. 부동산 등기 절차와 관련된 법이야. 그러면 등기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아따고. 참.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어야 할 텐데 등기 절차는 어떤 형식으로 개시가 되는 게 원칙입니까? 그랬더니 뭐니 해도 당사자의 뭐에 신청 그래. 뭐라고요?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신청주의 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됐어요? 우리 등기법 규정을 보면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그 규정이 바로 신청주의 대원칙에 관한 근거가 되는 규정이야. 그죠? 우리 등기법은 이 신청이란 단어에서 출발해서 신청이란 단어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신청이란 단어는 등기법에서 최고 중요한 단어야. 그죠? 최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주의 원칙은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이 뭡니까? 했더니 공 그래. 뭐라고요? 공. 그 다음에 출 그래. 뭐라고요? 출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요? 서 그럽니다.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공이 뭡니까? 그죠? 공이. 아유 무섭네 이제. 공, 출, 서라가는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는데 공은 뭐냐면 공동신청 그래. 뭐라고요? 공동신청 그래. 출은 뭡니까? 했더니 출석신청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서는 뭡니까? 했더니 서면신청 그래요.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이 신청주의 원칙은 채워지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기소 올 적에 혼자 외롭게 오지 말라는 얘기야. 그죠? 누군진 모르지만 둘이 같이 꼭 두 손 붙잡고 오라는 얘기야. 그죠? 공동신청이야. 공동자 떴다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야. 뭐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야. 진짜 중요한 얘기 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요. 마이너스가 뭐냐면 등기 의무자야. 뭐라고요?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뭡니까? 그러면 어떤 등기가 경로됨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되는 자야. 그죠? 뭐라고? 어떠한 등기가 경로됨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되는 자야. 플러스는 등기 권리자거든. 등기 권리자는 어떠한 등기가 경로됨으로 인하여 유리하게 되는 자, 이익을 보는 자야. 그죠? 그래. 이렇게 같이 와서 신청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30회, 31회 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출제가 안 됐으니까 올해는 반드시 나올 거야. 그죠? 그래서 등기법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빼면 시체야. 그죠? 그래서 그걸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다? 갑 소유 부동산이 있대. 갑수기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만나서 사급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 얘 매도인, 얘 매수인이야. 매도인, 매수인 이행할 거 다 이행했어. 이제 매수인 앞으로 무슨 등기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면 결제 끝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매수인 을식이 플러스 등기 권리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인 갑식이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등기 의무자가 돼서 둘이 같이 와서 공동 그래. 뭐라고요?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얘 매도인이 왜 마이너스가 됩니까? 했더니 이 등기가 경로가 되면 갑식에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상실하게 될 테니까 유리해져, 불리해져? 불리해지지. 그죠? 그렇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3억을 받는데, 그러니까 매매대금 3억을 받는데 뭐가 불리해집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실체상으로 판단할 때는 뭐 손해 볼 게 없지. 그죠? 그런데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상실했다라는 의미에서는 등기부상 불리하게 되는 자, 불이익하게 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형식상. 이해돼요? 네, 그래요. 자, 얘는 왜 플러스가 됩니까? 했더니 이 등기가 경로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될 테니까 유리하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혼자 오지 말고 둘이 같이 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원칙입니다. 그래서 왜 같이 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떤 등기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되는 놈, 유리하게 되는 놈이 같이 와서 신청을 하도록 요구를 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등기관이 간접적으로 담보받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와서 신청하라는 얘기야. 됐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지워도 되지? 제 개념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둬야 돼. 공동자 떴다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야. 마이너스는 등기무자, 플러스는 등기 권리자. 같이 와서 신청을 함으로써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이유는 등기 진정성 확보 목적으로. 됐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다고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출석해서 신청하는 거 원칙입니다. 그럼 여기 봐요. 출석 신청의 원칙에 따라서 현행법은 두 가지 신청 방법을 예정하고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한다라거나, 그죠? 전통적인 방법이지, 그죠? 무식한 방법이야. 전통적인 방법이야. 방문해서 신청한다라거나, 또 하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두 가지 신청 방법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죠? 이 양 신청 방법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고 병렬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신청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등기법 규정을 보면 A이거나 B야. 뭐라고요? A이거나 B. 신청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신청 방법 중 하나의 신청 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쵸? 원칙과 예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신청 방법이 아니고 병렬적, 그래. 뭐라고요? 병렬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신청 방법이라 합니다. 근데 28회 방문 신청에 대해서 불쑥 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한번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한 10여 년 사라져. 그죠? 당분간은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할 적에는 이 방문 신청 같은 건 일체 보지 마. 그죠? 바빠. 우리 출제자는 뭘 주로 물어보냐면 전자신청, 그래. 뭐라고요? 전자신청에 대해서 꼽혀서 어떤 애 때는 낱개의 지문, 어떤 애 때는 단독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죠? 여기 봐요. 이 전자신청은 아직 제도가 100% 정착이 안 됐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제도가 100% 정착될 때까지 이른바 시사적인 문제로서 이 전자신청의 특징, 그래요. 뭐라고요? 전자신청의 특징을 계속해서 물어볼 예정이야. 그죠? 어저께 출제자한테 전화가 왔어. 그죠? 앞으로 계속해서 출제할 거라고. 그러니까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죠? 해둬야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 등기의 정확성, 그래. 뭐라고요? 등기의 정확성을 기억하자. 말로 신청하지 말고 어떻게 신청하라는 얘기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요. 우리나라는 구술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구술 신청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괜히 내가 예비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괜히 등기소 찾아가고 이보시오 등기관 받아 쓰시오.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왔으니까 받아 쓰시오. 그러면 이단 엽책이 들어와요. 그죠? 이게 바쁜데 와서 지랄거린다고 이단 엽책이 들어옵니다. 구술 신청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등기의 정확성,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의 정확성을 기억하자 서면으로 신청하라는 얘기야. 그죠? 아무튼 이 세 가지 내용이 이 신청주의 원칙을 채워놓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개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여기 봐요. 당사자가 신청을 했으니까 해당 등기 신청이 적법한 등기 신청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심사를 해야 돼요. 그죠?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등기관은 무슨 심사 권한밖에 없다?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그죠?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 갑시가 너 파는 거 맞냐?
을씨가 너 갑으로부터 사는 것 맞냐? 이렇게 물어볼 권한이 없다는 얘기야. 여기 잠깐 한번 봐봐요.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 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사고 파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 매도인 매수인 이행할 거 다 이행했어. 그래서 이제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면 결제 끝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을 등기 권리자. 갑 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 그치? 30초 전에 얘기했어. 그죠? 30초 전에 얘기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둘이 등기소 앞에 꽃다발에서 10시에 만나갖고, 그죠? 10시에 만나갖고, 이제 같이 왔어. 그래서 이제 등기관이, 이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하러 왔단 말이야. 갑식이한테, 야, 갑식이, 너 을한테 파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있다 그랬어? 없어. 그죠? 야, 너 을한테 파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볼 권한이 없어요. 또, 거꾸로 역으로 을한테 너 갑으로부터 사는 거 맞냐? 혹시 니네 둘이 짜고 치는 고수도 맞냐? 이렇게 물어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물어볼 권한이 없고 잘 들어봐. 얘가 제출하던 매매계약서 원본 그래요. 뭐라고요?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갑의 매도의사, 을의 매수의사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걸 보고 등기관한테 무슨 심사 권한밖에 없다?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 원칙을 채택합니까? 했더니 등기의 진정성 여부보다는 등기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신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죠? 이거 봐봐요. 이 어려운 단어를 좀 그냥 스스럼 없이 쓰고 있잖아. 유학파 맞지? 네, 그래요. 저는 치사하게 서울대학교도 안 나왔어요. 서울대학교도 안 나왔고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죠?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의 진정성 여부보다는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를 해줘야 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허위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허위등기나 그 다음에 불완전한 등기가 발생될 위험이 아주 농후하다는 얘기야. 그죠?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봐봐. 얘네 매도인하고 매수인. 목소리가 완전히 갔어. 그죠? 꺼이꺼이 하네. 그죠? 그래. 얘네 둘이 등기관한테 찾아가기 전에 야, 우리들이 매매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이렇게 둘이 거짓말을 하기로 꾸며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죠? 그래요. 그래서 매매계약서도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통정화의 표시를 기초로 해서 가장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얘기야. 우리나라는 이게 많지. 그죠? 이게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허위등기나 부실한 등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해 있어요. 그죠? 상존해 있다. 그러니까 문제점까지 지금 동시에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문제점까지 동시에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아주 통사정을 하는 목소리가 그래요. 진짜 노래방 안 갔어요. 노래방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를 했어요. 심사를 해서 적법한 등기 신청을 하면 그 등기를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등기의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의 효력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대항 요건주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무슨 요건주의? 성립 요건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이 성립 요건주의 원칙은 우리 민법 몇 조? 186조 그래. 뭐라고요? 186조를 의미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립 요건주의 원칙에 관한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요건
조금 이따 세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조금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공신력은 어떤 믿음에 대해서 우리 법률이 효력을 주는 걸 보고 공신력을 인정해 준다 그래요. 그죠? 믿음에 대해서 효력을 주지 않는 것을 공신력을 부인한다 그럽니다. 그죠? 우리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야? 등기야.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믿어봤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동산의 공시 방법이 뭘까? 점유야. 그죠?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줘. 그죠? 그 대표적인 제도가 우리 민법 2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라고요? 선의취득. 들어봤지? 얼마나 다행이야. 그죠? 선의취득이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주는데 부동산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해주지 않아. 해주지 않은 어떤 결과가 벌어져. 그죠?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순한테 얘기를 할 거야. 일순한테는 아직 무리야. 그죠? 무리야. 요 두 가지 공시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등기간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돼. 그죠? 그러나 등기간 개인은 배상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서 배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국가가 대신해서 배상을 해줄 테니까 등기한 리는 등기 업무에만 전념을 하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른바 국가 배상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죠?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국가 배상 책임주의에 관한 근거 규정은 우리 등기법에 없고 국가 배상법 그래요. 뭐라고요? 국가 배상법 제2조에 있어요. 그죠? 등기법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봐. 요와 관련돼서 제가 지문을 하나 출제를 할게. 우리 그죠? 여기 봐. 잘 봐. 사람이 사기를 치려면 아주 친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 그래요. 뭐라고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국가 배상 책임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국가 배상 책임주의에 관한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뭐라고요?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아 틀려?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국가 배상 책임주의 원칙에 관한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거 맞아 틀려? 틀렸잖아. 그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눈 씻고 찾아봐도 근거 규정이 없어. 어디 있어? 국가 배상법 제2조에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침이 딱 나오면은 내가 국가 배상 책임주의 원칙을 어디서 들어봤지? 등기법 시간에 들어봤단 말이야. 이거 맞는다 그러면 걸려드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뭐 고의 중과실로 했을 때는 배상을 해주고 등기관한테 뭐 구상권을 행사를 했다. 그죠? 할 수 있다. 이런 건 차라리 인사이드적인 내용이야. 그죠? 네. 이런 게 핵심이라는 얘기야. 그죠? 이런 게 핵심입니다.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 우리는 장부가 이원화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 사실관계를 우선시하는 대장이라는 장부. 그죠? 또 하나는 법적 권리관계를 우선시하는 등기하는 장부로 이원화돼 있다 그랬지. 그죠? 따라서 양장부에 등록되거나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일치가 돼 있어야 돼. 왜냐하면 동일 부동산에 관한 같은 내용의 장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어떤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서 불일치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일치시켜놔야 돼요. 그죠? 그걸 우리가 지적법 어디서 배웠어? 지적법 어디서 배웠지? 하여튼 배웠어. 그죠? 듣긴 들어봤잖아. 그게 뭐야? 지적공부 정리 그래. 뭐라고요? 지적공부 정리편에서 들어봤어요. 이거 올해 나온다 그랬지? 여기서 다 예를 들은 거야. 예를 들었어요. 항상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치시켜놔야 돼. 그죠? 일치시켜놔야 돼. 여기 봐.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 취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도 있고 건물 등기부도 있는데 이걸 특히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다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다 그래요. 독일 그래요. 그죠? 독일은 부동산이 뭐밖에 없어? 토지밖에 없어요. 그죠? 독일은 부동산의 종류는 오로지 토지뿐이야. 그러면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쳐봐. 이 건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건물 가격은 전부 어디에? 토지에 다 매겨져 있어요. 그죠? 토지에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회에 가보면 토지 등기부밖에 없어. 건물 등기부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원화돼 있어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야. 이제 뭐 제가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차근차근 얘기를 할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런 특징 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성립 요건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중요도로 따지면 조금 쉬었다 지나갑니다.